장인 실라스는 다리를 지을 때마다 다리가 견뎌야 할 무게보다 훨씬 더 두껍고 단단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혹시 모를 거대한 홍수나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닥쳤을 때 그 여분의 두께가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는 숫자로 모든 위험을 계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겸손한 여유분을 다리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젊은 수학자 엘라라는 실라스의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낭비되는 돌을 줄일 수 있어요. 나는 더 높고 더 날렵한 다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엘라라는 확률이라는 마법의 렌즈를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수학적 최적화를 통해 꼭 필요한 만큼의 자재만 사용되었고 남은 자원은 다른 곳에 투자되어 도시는 전례 없는 풍요를 누렸습니다. 실라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계산하지 못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거니? 엘라라는 자신있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우리는 이제 운에 맡기지 않고 숫자를 믿습니다. 엘라라의 리스크 관리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밤낮 없이 돌아가며 시장의 변동성을 계산했고 위험은 분산되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검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검은 백조의 습격이었습니다. 엘라라의 수학이 보장했던 안전은 순식간에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엘라라가 탄식했습니다. 내 계산은 완벽했어요. 확률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고요. 실라스는 엘라라에게 답했습니다. 계산은 완벽했겠지. 하지만 세상은 내 계산기보다 훨씬 더 크단다. 엘라라와 달리 실라스가 지었던 다리는 비록 투박하고 자원이 많이 들었지만 그 여분의 두께가 예상치 못한 재앙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엘라라는 정교한 수학으로 효율을 찾되 실라스의 안전마진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합니다. 숫자를 통해 더 멀리 보게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라는 소중한 유산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앞서 얘기는 리스크 관리와 안전마진의 관계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안전마진,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는 개념은 전통 금융에서는 핵심 원칙이었으나 현대 금융으로 오면서 점차 수학적, 확률적 관리 기법 속으로 흡수되거나 희석되어 왔습니다. 이 글은 현대 금융이 안전마진을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안전마진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겸손의 태도였습니다. 안전마진은 정확한 예측 능력보다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고방식에 가까웠습니다. 자산 가치는 언제든 과대평가될 수 있고 미래 현금 흐름은 예상보다 훨씬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투자자는 계산 결과보다 더 넓은 여백을 남겼습니다. 이 시기의 리스크 관리는 정교한 측정보다는 보수적 가정과 행동 규율에 의존했으며 안전마진은 일종의 윤리적, 철학적 원칙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리스크는 점차 측정 가능한 변수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마진은 명시적 개념에서 사라지고 대신 분산 투자와 효율적 시장 가설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실 가능성은 충분히 분산하면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통계적 논리에 의해 완화되었고 여백은 개별 판단이 아닌 모델 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리스크 관리는 VAR, Value at Risk와 같은 계량 모델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안전마진을 확률적 손실 한도로 재정의한 시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안전마진이 모형이 가정한 정상 상태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극단적 상황, 즉 꼬리 위험은 통계적으로 드물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밀려났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대 금융의 리스크 관리 방식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개별 기관의 반은 통제되고 있었지만 시스템 전체의 안전마진은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상관관계가 급변하고 분산은 무력화되며 유동성은 동시에 증발했습니다. 안전마진은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계산되었으나
시스템 차원에서는 집단적으로 제거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는 리스크를 개별 최적화 문제로만 다뤄온 미시건전성 접근의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위기 이후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은 안전마진을 다시 제도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경기 대응 완충자본, 유동성 규제 등은 모두 평상시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유를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안전마진을 시장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규범과 규제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안전마진은 여전히 수치와 시나리오에 의존하며 인간의 판단 오류와 집단 심리에 대한 근본적 성찰까지는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안전마진의 복권이라기보다 안전마진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모든 리스크를 모델로 관리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예측 불가능성과 비선형성을 전제로 한 접근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라기보다 리스크 관리의 본질을 다시 겸손, 여백, 회복력의 문제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시스템과 인간 모두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결론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역사는 안전마진을 철학에서 수식으로 다시 제도와 태도의 문제로 이동시켜왔습니다. 현대 금융은 정교한 도구를 얻는 대신 여백의 의미를 잊어왔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더 복잡한 모델이 아니라 모델이 실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구조적 여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안전마진은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에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금융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